네, 댓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재밌는 댓글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선한테 미리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장선은 몰라요. 뭘 준비하는지 몰라요. 항상 그 리액션이 그냥 바로 생으로 네. 나오는 리액션이거든요. 자, 먼저 도호영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나쁘지 않아요. 얘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아주. 제가 지금 밀고 있거든요. 아이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구독 나쁘지 않아요. 눌러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상호님께서 옛다 좋아요 받아라 이렇게 쓰셨는데 저희가 좋아요 좀 많이 말씀드렸더니 근데 저희가 확실히 이 얘기를 드렸더니 다른 채널에 비해서 컨텐츠의 그 좋아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아요가 지금 2,000 좋아요가 넘었습니다. 우리 부탁을 드려서 그런 거.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얘기해야 이게 되는 이제 거야. 2,000 조회수가 너무 엄청난 건데 근데 왜 구독자 수는 안 늘까요? 좋아요만 눌러서 그런가? 구독까지 누를 그 퀄리티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보죠. 손가락이 안 가나 봐. 안 그 가나. 정도 퀄리티는 아닌가 보지. 예, 그러니까 옛다 좋아요 받아라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 구독도 옛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줄리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왜 캡처했냐면 저희가 지난주 댓글에 엄지척을 297개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답글이 70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팬 입장에서 김태형 감독을 까지 않는 이유는 예전 감독들처럼 성적도 안 나오는 선수 주구장창 믿고 쓰는 게 아니라 성적에 따라 확실하게 경기에 넣고 빼고가 확실하니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서입니다. 특히 성적 안 되는 FA 트리오들 바로 2군 내려버리는 결단이 응원을 받는 게 아닐까요? 이게 지금 그렇죠. 김태형 감독이 사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실 현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네. 객관적인 평가, 그렇죠. 단호한 결정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내부에서도 이제 경쟁 구도가 강하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진짜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참 많은 좋은 분들의 글이네요 정말. 지지를 받아서 네.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야구라 댓글에 올라온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올렸는데요. 진세노님께서 올렸습니다. 장선사님 얼마 전 최강야구에서 니퍼트 선수가 148km 직구를 던지는 장면을 봤는데 저는 사회인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프로 은퇴하고 사회인 야구 뛰는 분들 평균적으로 구속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평균 구속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한 125에서 130 정도는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더 낮는 걸 아니 130 프로 출신들 여기서. 프로 출신들은 네. 프로 은퇴하고. 그 정도 던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윤기련 선수 이런 선수들은 제가 첫 경기 중계를 하는데 137, 8 던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고척에서. 그러니까 윤성민이라든가 이렇게 어깨 부상이 있던 선수들은 한 110에서 120 정도 던지는데 정상적으로 어깨가 뭐 쌩쌩한 상태에서 은퇴를 했던 선수들은 네. 그래도 13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40 가까운 선수들. 그렇죠. 네. 130, 그러니까 평균은 아닌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125에서 130 사이. 그 정도. 요 정도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인 야구 선수들 프로 은퇴한. 그래서 문호경님께서 신인 선수 계약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혹시 선수가 계약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협상을 하겠죠. 선수가 그러니까 계약금이 적어서 저 계약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뭐 협상을 하겠죠. 뭐 그 스카우터 팀하고 네.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뭐 만약에 2억을 제시를 했는데 구단에서 난 2억 5천을 원한다. 네. 그러면 2억 5천을 왜 원하는지에 대해서 스카우터한테 본인이 설명을 해야죠. 아니면 부모님이 설명을 하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협상이죠, 협상. 네, 근데 이제 협상을 통해서 또 이제 계약금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드래프트로 이게 들어갔어요 구단에. 네. 그래서 이제 다 이 팀에 이제 입단하기로 얘기됐는데 계약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학 안 하는- 가야죠. 안 하는 경우도 있. 퇴학 가야죠. 그냥 그렇게 대학으로. 그럼요. 대학으로. 예. 대학으로 간다. 예. 그래서 협상을 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럼요. 협상을 해야죠. 모든 게 다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예전에 보면은 막 진짜 막 뭐 10억 받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한기수 선수. 예, 막 6억도 받고 뭐. 그거는 상징성이죠. 상징성. 아마 이제 프로에서 10억을 받는 선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기주 선수가 받은 게 그때 거의 최고였죠. 87. 87이니까 17년 전. 근데 그때는 그거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럼요. 신인에게 10억이면요. 10억. 지금으로 따지면 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니까 20억 이상이라고 봐야죠. 동동 파워밤님께서 질문입니다. K리그뿐만 아니라 프로 배구도 용병 아시아 쿼터 제도를 도입해서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K리그는 23세 이하 선수에 대한 교체 선수 추가 제도로 젊은 선수에 대한 성장을
성장을 도와주고 있는데 현재 KBO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도입이나 현안 논의는 없는 걸까요? 없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K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 농구도 여자 농구도 이제 올해부터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여자 배구, 남자 배구도 다 아시아 쿼터가 네, 됐어요. 쿼터돼 있어요. 농구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지금 야구만 아시아 쿼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나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을 하는데 왜 야구를 안 하느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하는데 왜 야구를 안 하느냐. 이거는 종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특성이 다르니까. 예. 여긴 하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맞지 않고. 그건 논리가 아니죠. 네. 예. 그렇게 따지면 글쎄요. 아시아 쿼터제 그러니까 여기도 논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논의가 없는 건가? 논의가 없는 없어요. 건가? 저는 없죠. 지금 들은 얘기는 없어요. 저도 못 들었는데. 네. 근데 아시아 이거는 쿼터제. 글쎄 도입을 할까요? 글쎄 뭐 야구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아시아 쿼터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네. 할 건데 아마 근래에는 하지 않을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하지 않을 근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선수 풀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적어지면 왜냐면 지금 워낙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애를 많이 안 나니까 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근데 아닌가요? 이제 아시아 쿼터제로 이제 선수 용병을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영입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질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면 이제 아시아 쿼터제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된 선수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겠죠. 리그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겠죠. 팀마다 이제 좀 그럼요. 좋은 선수들 데려오니까. 네. 근데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카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만약에 KBO 쪽에서 도입을 하려면 네. 선수협이랑 협의를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쿼터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야구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중국이나 뭐 일본, 없죠. 대만. 네, 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오면 아시아 쿼터제를 하면 일본에서 올 겁니다. 그러겠죠. 대만 선수를 굳이 영입을 해서 국내 선수들보다 기량이 떨어지는데 기량이 비슷한데 그러면 국내 선수 키우죠. 에. 아마 일본. 아시아 쿼터제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 대부분 선수들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고준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인 야구의 진심인 투수입니다. 투수로 경기를 뛰다 보니 제구도 좋지만 타자를 이겨낼 수 있는 구속 욕심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120km가 일반인의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라쟁이 분들도 아시면 방법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 이게 넘어서고 싶으신데. 넘어서고 싶으면 진짜 그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가서 체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아 그렇게. 몸을 만드는 것부터 팔의 어떤 근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 그다음에 밸런스 운동, 네. 체계적으로 했을 때 120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이 야구를 늦게 배웠는데 추가로 야구를 배운다고 해서 140까지 던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사실상 어렵고요. 만약에 120에서 125km 글쎄요, 뭐 130까지 던질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구속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네, 근데 뭐 선수들이 진짜 뭐 KBO 리그에서 활약하는 뭐 140km를 던지는 투수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건 네, 어렵죠. 그렇게 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네. 이거는 아무리 진짜 뭐 야구에 대한 투자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려울 거예요. 일반 분들이 구속을 뭐 135 이상 던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가끔 이제 뭐 독립리그라든가 네. 뭐 사회인 야구팀 이렇게 아는 분들 있어서 이제 가끔 경기를 보러 가면 진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근데 부상의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인대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깨랑. 네. 그러면 빠른 공을 던지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나갑니다. 토미조술, 뭐 어깨, 네. 뭐 관절 와서 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체계적인 훈련을 해도 부상의 보장이 높은데 일반인들이 120을 던진다? 넘긴다? 와. 그러면 팔에 무리가 올 진짜 수밖에 이거- 없어요. 그냥 조금 제가 봤을 때 구속을 늘리는 것보다는 제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변화구를 조금 더 익히는 게 저는 오히려 사회인 야구에서 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정말 체계적인 아카데미에 가서 배우시는 그렇죠. 게 예. 네, 낫다. 네. 진희님께서 마지막 질문인데 벙어리 주루장갑 크기에 관한 규정은 없나요? 손 크기의 2배는 돼 보여요. 베이스도 커진 이 시점에 최소 5cm 이상은 길어 보이는데 심판 제재는 없어 보이고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요게 이제 그 2023년부터 그 규정이 도입이 됐었죠.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2022 시즌 끝나고 네. 그 실행위원회에서 이게 주루 플레이 장갑이 이게 크게 되면 예. 베이스를 5cm 정도 더 먼저 닿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을 최대 길이 30cm 그리고 너비는 13cm 이내의 장갑만 사용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규정을 했죠. 네, 더 큰 장갑은 쓰지 못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참고로 글러브도 선수들이 끼는 이 글러브도 규격이 있죠. 규격이 다 있죠. 있습니다. 포지션마다 그 사이즈를 넘어서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규격이 있어요.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마운드에 올랐을 때 타자한테 그 야구공의 그 하얀색과 비슷한 색, 네. 무슨 사몬스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색깔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네. 다 규정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이 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질문 살펴봤고요. 이제
MLB 파크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퍼트가 한국 선수라면 맨 마지막에 최강야구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나 봐요. 만약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맞아요. KBO 선수 여기서 이번 연도에도 할 수 있어요. 현재 프로야구 선수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당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퍼트 선수가 최강야구에 나와서 던졌는데 지금도 막 거의 140 7, 8로 뭐 나온다네요. 중후반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깨가 좋아졌나 봐요. 니퍼트 선수. 안 던져서 그런가? 네. 니퍼트 선수는 이제 항상 관리를 좀 받으면서 던졌죠. 그러니까 어깨 쪽에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왜냐면 약간 그게 무슨 희석이 된다고 그랬나? 그 뭐 뼈가 뭐 이렇게 막 하얗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좀 관리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여기도 이제 이런 글 쓰신 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5년 이상 뛴 선수들에게는 외국인 선수 어느 정도 특혜를 좀 줘야죠. 그거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에 7년인가 8년 뛰면 장순아가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KBO 리그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제 장수 연봉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뭐 7년 아마 일본이 제가 알기로 7년 정확히 7년인가 8년 내가 맨날 헷갈려 이거. 네. 제 생각에는 한 5년은 좀 5년은 너무 짧아요. 짧은 것 같고 한 7년 정도 FA 될 정도면 그냥 한국 선수를 봐주는 게 어떤가.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늘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좀 기량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7년이나 8년 정도 활약을 하게 되면 그 외국인 쿼터제에서 좀 빼주면서 국내 선수들과 근데 이게 또 이제 다른 팀이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형평성에 또 그럼요. 그럴 수 또 있으니까. 불합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더 그 머리를 싸매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럼요. 아닌가. 일본도 먼저 일단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은 짧아요. 제가 봤을 때 5년은 저도 너무 그 생각에 짧고 5년 너무 짧고. 7년 정도 이제 국내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 진짜로 외국인 쿼터제에서 빼주는 이런 것들도 KBO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선수를 또 좋아하는 국내 팬들도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네. 리퍼트는 팬이 많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온즈 4번 타자 대영. 이 김영우 선수가 진짜 영웅이에요. 네. 해결사가 필요할 때마다 영웅처럼 등장. 네. 진짜 영웅처럼 등장했습니다. 네. 방망이 잘 치더라고요. 이 선수. 찾았다 4번 타자. 네. 야, 진짜 영웅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되네. 김영웅, 임영웅 또 누구 있냐? 영웅 시대 3피트 라인에 대한 얘기가 없네. 아 3피트. 네. 그거 제가 봤을 때 SSG 랑 에레디아가 안쪽으로 뛴 거는 맞아요. 네. 전상현 선수 맞고 이제 굴절된 전상현 선수가 이제 던졌는데 네. 원바운드가 되면서 세이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던지는 쪽으로 뭐 방해는 안 했기 때문에 3피트가 아니다는 게 아니라 송구가 이루어질 때 안으로 뛰면 3피트라고 그냥 아웃을 줘야 돼요. 이게 딱 그래요. 심판들의 무슨 뭐 합의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투명하게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던질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송구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아무 상관없이 송구가 이루어질 때 3피트 안으로 뛰고 있다. 그러면 아웃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이게 SSG랑 기아와의 경기에 나왔던 건데 보면은 이 3피트 라인에 대해서 좀 기아 타이거즈 쪽에서 예전부터 좀 많이 네. 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규정이 다르게 이제 기아한테 적용이 되니까. 근데 꼭 그때마다 그런 상황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네,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규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또 아니라고 하고 이 규정에 맞춰서 또 플레이를 했는데 또 이게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3피트 규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3피트 들어오면- 성우가 공이 던질 때 여유 있는 상황이라든 뭐 아무 상관없이 들어오면 안으로 뛰면 아웃이다. 아웃. 이렇게 딱 규정을 가져가면 근데 돼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왜 저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단순한 건데 되게. 네. 근데 하나 여쭤보면 이게 우타자들 같은 경우는 좌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루를 뛸 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라인 그 잔디 안으로 뛰는 이유가 좀 빨리 뛰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가까워지려고? 아니요. 수비수 가리려고. 일부러 네. 옛날에는 3피트 진짜 규정이 거의 없을 때는 무조건 안으로 뛰면서 가리려고. 네, 비디오 판독도 없었으니까 그냥 뒤에 맞춰라 뭐 이런 거죠. 그런 그런 느낌으로 뛰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아마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갖고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게 안으로 뛰는 게 단순히 그렇게 뛰는 거예요. 뭐 짧게 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뛰어 들어오나?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뛰는 경우들도 있고 일부러 안으로 뛰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비수도 가리기 위해서. 근데 딱 뛰고 나서 내가 안으로 뛰었구나. 이렇게 이제 뒤늦게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3피트 이 규정은 네. 비디오 판독이 만약 하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뛰는 게 보여요. 네. 그럼 그냥 아웃 주면 돼요.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느 상황에서는 어느 규정을 갖다 대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규정을 갖다 대니까 이게 스리피트 규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예.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구단 차원에서 KBO에 또 네. 이게 예. 근데 그 다음날 또 정확하게 또 얘기했잖아요. 네, 얘기도. 그 송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스리피트 안으로 뛰어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계속 논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스리피트 안으로 뛴 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아웃. 아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 스리피트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어떤 팀이 피해를 보고 어떤 팀은 어떤 선수가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공정해야죠. 공정해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난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의외로 사실 이걸 못하더라.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면 스리피트 안으로 뛴 게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애매할 때는 스리피트가 아니죠. 근데 이날 경기도 잔디를 안으로 밟은 뛰었어요. 게, 예, 나왔어요. 안으로 뛴 게 보였어요. 화면에 잡혔어요. 그러면 그냥 아웃 주면 되는데 뭐 전상현 선수가 선고한 거에 있어서 그거, 뭐 전혀 뭐 영향을 못 받지 받았다? 않았다. 그래서 사실 세이브를 했거든요. 이거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좀 이해하기 네. 힘드네요, 그거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KBO가 이제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스리피트 이 규정을 좀 명확하게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남들이 봤을 때 다 인정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게 제일 좋죠. 그렇게 이제 규정을 좀 손보는 게 네. 깔끔하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네. 저희가 이번 주 있었던 또 이슈들 다뤄봤고요. 자, 끝으로 영상 말미에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탁드리면서 이제 저희 조만간 이제 4만 되니까요. 플레이즈.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덴다 데코라!